저는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든 하나의 콘텐츠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해외에서 더 뜨겁게 환호받고 있는 그 이름, 바로 캐대언 K-pop Demon Hunters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또 하나의 K-pop 소재 콘텐츠겠지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건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음악과 스토리, 한국 문화가 완벽하게 융합된 문화 현상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은 왜 캐대언이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는지, 특히 해외 팬덤이 왜 우리보다 더 열광하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부 캐대언이란 무엇인가? 캐대언의 정식 명칭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K-pop Demon Hunters입니다. 제목부터 강렬하죠? K-팝과 악령 사냥꾼이라는 조합입니다. 주인공들은 핸트릭스하는 걸그룹 멤버들인데요. 낮에는 화려한 무대 위 K-팝 스타지만 밤이 되면 악령을 퇴치하는 전사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악령 세계의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와 대립하며 복잡한 이야기가 펼쳐지죠. 2025년 6월 20일 공개된 이 작품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문화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많은 글로벌 콘텐츠들이 한국을 다룰 때 과장되거나 스테레오타입에 갇히곤 하죠. 하지만 캐대언은 달랐습니다. 김밥을 먹고 컵라면을 끓이고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대화하는 일상적인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감독 매기강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리고 싶었다. 해외에서 만든 한국 콘텐츠들은 틀린 게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정성이 통한 겁니다. 한국 문화를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감 있게 보여준 것이 오히려 글로벌 관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결국 캐대언은 음악과 시각 예술, 한국 문화가 하나로 융합된 종합 예술 작품입니다. 이 복합적인 정체성이 폭발적 반응의 토대가 됐습니다. 2부 국내 반응, 문화 현상으로 확장되다. 국내 반응은 폭발적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입니다. 넷플릭스 한국 차트 1위는 물론이고 이 작품이 콘텐츠 영역을 넘어 일상 문화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심과의 신라면 콜라보가 대표적입니다. SNS에는 이 제품을 사려고 편의점을 뒤지는 사람들의 인증샷이 넘쳐났죠. 단순히 라면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와의 연결고리를 소비하는 겁니다. 연말 콘서트 팀들도 캐대언 스타일 패러디 포스터를 제작했고 실제 아이돌 팬덤과 캐대언 팬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너지 효과였죠. 언론도 한류 콘텐츠의 새로운 전환점, K문화의 진화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과장 아닌가 싶었는데 자료를 보니 과장이 아니더군요. 사람들이 느낀 건 작품의 완성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멋지게 표현될 수 있구나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뜨거웠고 SNS에는 캐대언 보고 한국 문화가 자랑스러워졌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캐대언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한국인들에게 문화적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3부 해외가 더 열광하는 이유. 이제 핵심입니다. 왜 해외 팬들이 한국 팬들보다 더 열광할까요? 첫 번째는 보편적 정서의 힘입니다. 감독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주인공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하는 존재죠. 무대 위에서는 환호를 받지만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 친구들 앞과 혼자 있을 때의 나. 캐대언의 주인공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은 국경을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한국 문화의 매력인데요. 몇 년 전 해외 애니메이션에서 본 한국은 제가 아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과장된 한복, 어색한 한글, 스테레오타입 가득한 캐릭터들. 보는 내내 불편했죠. 캐대언은 정반대였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컵라면, 남산타워. 이런 일상 장면들이 한국 드라마처럼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놀라운 건 해외 관객들이 바로 이 점을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유튜브 리액션 영상을 보면 외국인들이 저 음식 뭐야? 저 타워 실제로 있어? 하며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습니다. 억지로 홍보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인 홍보가 된 거죠. 세 번째는 음악의 압도적인 파워입니다.
캐대언 OST Golden이 미국 빌보드 핫100과 영국 오피셜 차트 1위를 동시에 차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OST 4곡이 빌보드 10위권에 동시 진입한 겁니다. 이건 빌보드 역사상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건 팬덤의 스트리밍 숫자가 아니라 일반 대중이 이 음악을 찾아 듣고 소비했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메인스트림에서 인정받은 거죠. 음악이 팬덤 확장의 통로가 됐습니다. 음악을 먼저 듣고 애니를 찾아봤다는 사람도 많고 애니 보고 음악에 빠졌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음악 팬스토리 팬문화 팬으로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능동적인 팬덤 문화예요. 해외 팬덤은 단순 시청을 넘어섭니다. 유튜브에는 캐대언 성지순례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팬들이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서 작품 속 장소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레딧, 트위터, 틱톡에서 캐대언 커뮤니티가 생겨났고 팬들은 팬아트, 커버 영상, 안무 챌린지를 만들어 올립니다.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팬들이 콘텐츠의 확산 엔진이 된 겁니다. CNN, 뉴욕타임스, 버라이어티 같은 주요 언론들도 이 현상을 주목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다시 팬덤을 확장시키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죠. 4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 축하할 일이지만 넘어가면 안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IP, 수익 구조의 문제. 캐대언은 넷플릭스 오리지널입니다. 한국 창작자들이 중심이 됐지만 IP 소유권과 수익의 상당 부분이 해외 플랫폼으로 갑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대놈이 챙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우리 자본과 플랫폼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 플랫폼에서 유통하고 우리가 IP를 소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 하청업체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 가능성 확보. 캐대언이 일회성 신드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감독은 이미 후속작 구상이 있다고 밝혔고 음악 장르 확장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현명한 접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후속작이 아니라 생태계 구축입니다. 애니메이션, 음악, 굿즈, 게임, 웹툰 등 다양한 미디어로 확장되는 유니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블처럼 말이죠. 창작 생태계 강화. 캐대언 같은 대작을 국내 주도로 더 많이 만들려면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역량, 자본, 창작자 보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재능 있는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작업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 정체성의 유지. 글로벌 시장을 노리다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캐대언이 보여준 건 오히려 한독적인 것에 자신감을 가질 때 세계가 주목한다는 진리였습니다. 이 균형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5부 마무리하며 캐대언을 보고 난 후 밀려온 감정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음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 성공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낼 것인가? 지속 가능한 문화 산업의 기반으로 만들 것인가? 이건 창작자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에 제대로 된 값을 지불하고 공유하고 추천하고 창작자들을 응원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다음 캐대언을 만드는 토양이 됩니다. 캐대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음악과 애니메이션이 결합한 이 형태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변주가 가능할까요? K-팝 악마 사냥꾼, K-록 우주 탐험가,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캐대언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것을 당당하게 보여줘도 된다. 아니, 오히려 그래야 세계가 주목한다.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젊은 창작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 느낀 감정, 보는 세상. 그게 바로 세계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캐대언의 감독도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느낀 정체성의 혼란, 두 문화 사이의 갈등, 그 과정에서 발견한 답. 그게 전 세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클로징.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대언이라는 하나의 작품을 통해 한국 문화의 힘, 글로벌 팬덤의 열정, 콘텐츠 산업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의 숙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작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가장 좋았던 음악, 혹은 이 작품이 남긴 메시지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류 콘텐츠의 흐름을 함께 분석하고 이야기 나누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캐데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작품이 열어놓은 새로운 길 위에서 우리가 어떤 멋진 이야기들을 만들어갈지 저도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좋은 콘텐츠 많이 즐기세요. 감사합니다.